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조방원 테마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 시장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재료가 활력을 불어넣고 이끌고 있습니다. 2022년 증시 변동성으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 이른바 태조 이방원 관련 업종이 부각됐던 것처럼 올해는 조선, 방산, 원전, 일명 조방원 업종이 약진하면서 기시감마저 느껴지는데요.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직접 협력을 거론한 만큼 확실한 섹터란 평가이고, 방위산업의 경우엔 방산물자의 6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한국 방산기업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가 원전 이용 확대,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밝힌 만큼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조선 방산 원전 테마에 해당하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SMR이 선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원자력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2.42%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화오션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발언하면서 52주 신고가 행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조선 방산 원전 테마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문가님이 이전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아셨나요? 너무 자리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얘가 못 올라 바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올라간 건 딥시크 때문이었죠. 네, 갑자기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뭐 약간 좀 어수선했잖아요. 네. 그 타이밍을 한 번 잃어버리고 나서 약간 눌렸다가 그다음에 바로 이제 한 2주 뒤에 간 거죠. 네, 2주 정도 걸려서 갔는데 어쨌든 저는 갈 거라고는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24조 원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이제 임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막판 세일즈에 지금 총력을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는 체코 산업부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네, 2월 16일에서 2월 17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방한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한 9시 정도에 그런 뉴스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제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는 우리가 원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보유는 하고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야, 윤삼일 너는 들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다 수익이 났다고 하냐. 네, 딱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나오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클로버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얘기하는 거. 그 정도만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시장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종목을 막 20개, 30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5개에서 6개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원자력 추진을 3방 모델을 첫 공개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조선이잖아요. 그리고 방산이고, 결국에 조선과 결합하는 어떤 원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섹터에 약간 하나만 하면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같이 묶어서 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더 강화가 되는 모습이다. 제가 볼 때는요. 모멘텀이요. 그다음에 중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한국조선을 좀 택했듯이 원전 산업을 또 추가로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AI가 발전이 되려면은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SMR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더 강하게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물론 제가 밑에서도 샀지만 제가 또 변태잖아요. 네, 오늘 당연히 이 종목도 종가 베팅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전혀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왜 높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그래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좀 높을 수 있는데, 이때 이후로 이게 언제입니까? 2021년도예요. 21년도 6월, 7월이었어요. 이때 저도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 종목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약 4년간 횡보를 했어요. 4년간. 4년간 횡보를 하고, 자, 보시면은 이런 고점들, 차트상 이런 고점과 이런 고점을 연결하고 이런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삼각 수렴이잖아요. 주봉상. 그리고 나서 주봉상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방향성은 상방으로 열리게 되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거를 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상방으로 간다는 거는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이 지금 상방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월봉을 봐야죠, 월봉을. 월봉을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에 뭔가 매물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4년 동안 횡보를 한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4년 동안 횡보를 해가지고 이 매물을 소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매물대까지는 열려있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년간의 박스권이죠, 이게. 야, 이게 월봉이에요. 11년 동안의 박스권이고 여기서 뭐 패턴을 찾아봐라라고 하면 뭐 역헤드 숄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구간들을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다음 매물대까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가겠죠. 계단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세의 초입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 급등했으니까 이거 높네. 그거는 일봉만 보니까 문제고요. 제가 단타지만 월봉도 보고 주봉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는 저는 이 종목을 뭐 한 번 매매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뭐 10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 시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2월 달 정말 강하게 올라온 섹터들이 많았죠. 뭐 로봇 섹터도 있었고 뭐 하나그룹 테마도 있었고 유리기판 테마도 있었는데 만약에라도 보통 이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길어봐야 한 파동에 2개월 정도 걸려요.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슈팅을 주고 쉴 때가 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바톤을 이어받는다?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수급을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테마가 있는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종목들이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이즈 대고 수급 오늘 보셨죠? 기관 외인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런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제가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인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한번 금융치료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금융치료란 건 별거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나 진짜 돈 한번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은 결국에는 상승한다는 거 알아볼 수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깊은 좀 수렴을 이제는 끝내고 확실한 발산이 기대된다. 다음 순환매의 주인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방원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하나오션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하나오션 매수 사인 주셨고 같은 한화그룹이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따를 하셨는데 네. 하나비전은 상따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은근히 제가 좀 근본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이 섹터 내에서 하나그룹주 내에서 위 하나그룹주 테마를 만든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조선에 있는 아니면 방산에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죠.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 비전이 근본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섹터는 방산과 조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왜 이거는 하나라는 이름만 붙여서 반도체라는 이름만 붙여서 올리기에는 조금 예매하다. 나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확률이 그래도 90% 이상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 올라갈 확률이 한 5, 내려갈 확률도 5야. 그러면 저는 굳이 베팅을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뭐 하나 시스템이든 하나 오션이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그 시세 중심에는 저 윤사멜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일단 5가지 키워드예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을 들여서 하나 오션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느냐? 5가지죠. 트럼프 테마, 조선, 방산, 하나그룹, 매각. 그쵸? 재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인해서 굳이 대형주들은 뉴스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뭐 특징주 기사 그런 거는 시총이 한 5천억 이하.
기사짜리 특징주 기사가 나와야 상한가를 갑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편은 뭐라고요?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종합방산 기업의 탄생,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목표로 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종목이 투자 경고 예고가 걸렸는데 당연히 대형주에서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수급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월요일 날 슈팅을 주고 사양봉이었으니까 슈팅을 한번 주든지 아니면은 이음봉 정도 나오면은 또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그런 거에 있어서 무관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조금 기간 조정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갱신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거죠. 이게 별 3개짜리입니다. 미 해군 MRO 최대 걸림돌은 존슨법이었다. 근데 이 법 개정을 하겠다. 어디서? 미국 상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11월 달이랑 1월 달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기대감이 있고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메가톤급의 자료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척척척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큰 방향성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지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를 때는 여러분한테 그랬을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한테 그냥 사세요. 생각하지 말고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시장가로 지르세요, 여러분들. 뭘 쪼잔하게 이렇게 밑으로 걸어 놓으세요. 그냥 위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매매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매매 안 했느냐? 일단 전 추세로 그냥 홀딩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엄청나게 매매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근데 또 올라가네. 땡큐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종가 베팅을 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크게는 안 무너진다. 만약에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눌림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높다. 왜냐? 월봉상 지지 저항이 굉장히 치열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 하나 오션만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는 하나 시스템도 거래했었죠. 여러분들한테 힘을 모아달라. 하나 시스템 상한가 가게 제발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파도 했고 2월 10일 얘는 방산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여러분들. 방산. 이렇게 돌아나갈 때 1분 봉상 돌아나갈 때 돌파 매매 어떻게 줘요? 한 5, 6% 바로 주잖아요. 한 15분, 20분 만에. 그리고 나서 또 돌아나갈 때 상따. 이 상따 할 때 누가 들어왔어요? 삼성짱구로 큰 돈. 한 300억에서 400억 들고 300억에서 400억 상따를 누가 해줬죠? 한 창구에서 했거든요. 거의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창구에서 해가지고 다음 날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박 2일 만에 24% 상승.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200억, 100억대 트레이더들 그리고 한 2, 300억대 트레이더들도 확실하게 비중을 태워서 지금 베팅하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가총액 잡고 거래량 없는 종목에서만 가지고 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항상 시장이 강할 때는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을 매매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제도 종가 베팅 했어요. 오늘도 보셨죠? 한 4%, 5%까지 주잖아요, 수익을. 그리고 2월 11일 날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돌파 구간이죠. 여기 돌파를 바라보고 밑에서 잡는 건데 그리고 나서 1박 2일 날 다음 날 8% 이상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정확하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가톤급 재료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하나그룹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 그룹주,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도 다음 주에 추가 공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보다 강한 섹터, 종목을 공략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메가톤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신고가 행진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매수가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5.93% 상승으로 마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해 AI에 이어 올해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부상하면서 관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봇 투자 ETF의 성과가 좋은 것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결정이 촉매가 됐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주요 로봇 ETF의 구성 종목에서도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정관님, 오늘 앞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조금 힘이 없어 보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랑했던 무지개와 오늘 이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영원한 이별일까요? 일단은 저는 엑시트를 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진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리고 제 12월 30일 종가 베팅 하고 나서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거의 점상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랑했고 또 연인 같았고 그래서 좀 아쉽고 또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모멘텀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왜 엑시트를 했고 그러면 또 앞으로 너 아예 매매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을 한번 제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2월 17일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 편입이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간 떡밥이 아니었잖아요. 12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개월간의 떡밥이었죠.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또 발생이 되어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피지컬 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미 빅테크들의 로봇 전쟁의 격화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샘 올트먼이랑 이재용, 손정희 AI 삼국 동맹, 한미일 동맹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샘 올트먼은 AI 개발하고 손정희는 칩 설계를 하고 이재용은 로봇을 생산하고 그래서 철저한 분업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주에는 이런 떡밥이 있었고 이후에는 추가 모멘텀이 발생이 돼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어제 하이젠 R&M이랑 클로봇을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금요일마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매수 관점을 보고 있는데 근데 월요일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당연히 했죠. 저는 엑시트를 했는데 동시에 이제 월요일 추가적으로 어떤 부스터를 달 만한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매매를 전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빠질 이유가 없어요. 네. 차트를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잖아요. 월봉 로그상 70만 원, 80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요. 여전히. 네, 그리고 클로봇이나 하이젠 R&M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200에서 300%가량, 한두 달 만에 200에서 300%가량 상승하다 보면은 움직임이 까다로워지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세장이라고 해도 한 종목이 2개월 이상 강한 상승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에코프로는 1년 동안 주도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2월달, 3월달 주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6월달, 7월달 시장을 주도했어요. 2개월간 갔어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2개월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12월 말부터 움직였으니까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쉬었다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쉬었다 가면 더 좋아요. 고가를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또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봉 로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제가 여기서 이제 히든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이 2023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쉬었죠.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8월 달, 9월 달 급등하고 나서 또 한 2년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트렌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트렌드는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 여기 38만 원 이하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은 여기 검은 선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은 얘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론 엑시트했지만 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근데 전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지켜볼 것이냐? 여기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 잡겠다, 추가 공략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여러분들 좀 서운했을 거예요. 아, 나 16만 원부터 계속 끌고 왔는데 좀 섭섭하죠. 저도 섭섭합니다. 아, 연인이랑 헤어진 것 같았어요, 진짜 기분이. 근데 어쨌든 제가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얘가 제가 좀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얘가 수익을 안 주면은 저는 좀 가차없이 버립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익을 다시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사랑을 나눌 테니까 저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초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 히든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왔고요. 하나그룹주. 네. 네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지금 뭐 단기과열 예고나 투자경고 예고가 떴었는데 얘는 조금 그래도 최근에 발산을 한 번 하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 쉬어가는 구간을 약간 상승형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봐야 되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한미일을 주요 조선협력국으로 거론이 되었고 최근에 그다음에 국내 방산 조선업체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잠수함이나 군함 이런 조선업계 이런 방산 특수선에 대한 수주가 증가가 될 것이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미사일과 무기 체계와의 어떤 시너지를 또 기대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했었죠. 조선, 뭐 방산, 그다음에 원전까지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또 그런 섹터 안에 대장격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미국 대통령발 정책주는 1년 내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든 때는 2차 전지가 있었죠.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그룹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그룹주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같이 함께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이유는 실적이죠. 실적이 24년도 기준 11조 정도 나왔어요. 11조 한 2천억 원 나왔었고 근데 영업이익이 좀 드라마틱하죠. 작년에는 7천억 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1조 7천억이 성장을 하면서 150%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도 미쳤습니다. 1조 나오던 게 지금은 2조 5천억이 나와요. 16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주요 고점 구간들을 1조 2천억 원 정도의 대금을 발생해서 장대 양봉을 뿜어주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최고점이지만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몇십 년간 주가가 움직이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월봉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 구간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보통 여기가 40만 원 구간이었어요. 40만 원. 40만 원에서 뭐 한 26만 원, 27만 원까지 조정을 줬었죠. 야, 여기가 그러면 얼마냐? 여기는 만 원, 뭐 1,000원대예요. 1,000원대. 1,000원대에서 이렇게 쭉 직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했죠. 얼마? 1조 2천억 원을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좀 강한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부터 50만 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5만 원 1차, 2차는 7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7만 원을 잡아보시면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윤사무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